오래된 친구가 가장 위험한 이유. 사람들은 흔히 오래된 친구를 보물처럼 여긴다. 세월을 함께 버텨온 사람, 내 흑역사를 알면서도 곁에 있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도 통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정작 삶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 오래된 친구인 경우가 많다. 이건 단순한 배신 이야기가 아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생겨나는 특정한 함정에 관한 이야기다. 그 함정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잠식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있을 때 이상하게 말이 편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격식이 없어지고 필터가 사라지고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던진다. 처음에는 그게 친밀감처럼 느껴진다. 이 사람한테는 뭐든 말해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편한 사이일수록 상대의 감정을 살피지 않게 된다. 새로 사귄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오래된 친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인다. 아무 악의 없이 던진 한마디가 상대 마음에는 비수처럼 박힌다. 그런데 받은 사람도 참는다. 오래된 사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는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관계가 차갑게 식어 있다.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다. 같은 동네 출신의 비슷한 환경,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텼고 서로 집에서 밥도 먹던 사이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가 먼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도 했다. 친구는 여러 번 일이 잘 안 풀렸고 이직도 자주 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친구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의 말투가 달라졌다. 무슨 말만 하면 비아냥이 섞였다. 너는 좋겠다. 그렇게 잘 돼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모르지라는 식의 말이 늘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다.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매번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만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래도 그는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라는 이유로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터졌다. 친구가 술자리에서 한 마리 선을 넘었고 그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는 별걸 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실상 관계가 끝났다. 그가 나중에 한 말이 있다. 진작에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오래 버텼다고. 이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정리의 역사가 된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유지하다 상처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장 크게 상처를 주는 건 오래된 관계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계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내 약점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알고 있다. 아무리 악의가 없어도 그 정보는 상대에게 나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 오래된 친구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서로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변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온 경험이 사람을 빚어낸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야, 너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라는 말은 언뜻 친근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가 바뀐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내가 20대 때 좋아하던 것을 지금도 좋아할 거라 단정하고
내가 그때 가졌던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 이상하게 보거나 섭섭해한다. 이건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할 공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오래된 친구와 있을 때 이상하게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퇴행이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과거의 나로 고정된다. 한 여자의 이야기다. 그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그룹이 있었다. 다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그런데 그녀가 30대 중반에 이르러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졌다. 건강에 관심이 생기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예전에 즐기던 술자리보다 조용한 취미를 더 좋아하게 됐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그냥 말했다. 요즘은 술보다 산책이 좋다고.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변했다. 같이 있어도 재미없어졌다. 왜 그렇게 갑자기 진지해졌냐는 말이 쏟아졌다. 그녀는 처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억지로 맞춰가며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 하고 싶지 않은 술자리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나를 연기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그 모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다. 긴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지금 그녀는 훨씬 적은 수의 친구를 두고 있지만 만나고 나면 충전이 되는 관계들만 남겼다고 한다. 관계의 역학 중에 아주 오래되고 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처음 친구가 됐을 때는 서로가 소중하다. 연락도 신경 써서 하고 만남도 기대되고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를 당연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걔는 어디 안 가, 연락 안 해도 돼. 걔는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생긴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않고 만남을 계속 미루고 대화할 때 성의 없이 답한다. 그러면서도 관계는 유지된다고 착각한다.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착각.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 했어도 계속 당연하게 취급받다 보면 지친다. 그때 가서야 갑자기 왜 이래라고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다. 오래된 친구 관계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비교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삶이 비교된다.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승진을 했고, 누구는 아직 제자리다. 이 비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그냥 상처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분위기로 느껴지는 경우다. 잘된 사람은 괜히 움츠러들고 덜 된 사람은 이유 없이 예민해진다. 친구라서 오히려 그 비교가 더 아프다. 모르는 사람이 잘 됐을 때는 별 감흥이 없지만 내 친구가 잘 됐을 때 드는 복잡한 감정은 솔직히 말하기 어렵다. 그 복잡한 감정을 오래 억누르다 보면 결국 사소한 계기로 관계가 터진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렇다면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걸까? 그건 아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깊이는 분명히 있다. 같이 울고 웃은 기억,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감각, 그런 건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이 관계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긴 시간이 만들어낸 함정이 존재한다. 그 함정을 모른 채 습관처럼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텅 빈 느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건강한 오래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 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오르는가, 내려가는가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정확한 지표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오래됐어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다. 내 이야기를 해도 되고 상대 이야기도 듣고 싶고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습관처럼 유지되는 관계는 다르다. 만나기 전부터 살짝 부담스럽고 만나는 동안 어딘가 불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 그 감각이 반복된다면 그건 신호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없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꼭 드라마틱하게 선언하거나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된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빈도를 낮추고 억지로 맞출 필요 없이 내 페이스대로 살면 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막연한 의무감이 생긴다. 연락을 안 하면 미안하고 모임에 안 나가면 죄책감이 든다. 그런데 그 의무감이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붙잡고 있게 만든다면 그 의무감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간은 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 오래됐다고 좋은 친구가 아니고 새로 사귀었다고 얕은 관계가 아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시간이 얼마나 쌓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가로 결정된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될수록 빛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긴 시간도 그 관계를 살려내지 못한다. 오래된 친구가 위험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상대를 향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서로가 조금씩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언제부턴가 그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지금 곁에 있는 오래된 친구를 떠올려 보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내가 되는가 아니면 과거의 내가 되는가. 그 답이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영원히 유효하지도 않다. 사람은 변하고 삶은 달라지고 서로가 필요한 것도 달라진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래된 친구와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친구와 조용히 거리를 두는 용기이기도 하다. 상처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런데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도 없다. 내 에너지를 쏟을 관계를 고르는 것, 그건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한때 모든 걸 함께했던 친구가 지금의 내 삶에서 짐이 되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살아온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란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어도 도착하는 곳은 다를 수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지금 내 삶에 어울리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어른이 되면서 배워야 할 가장 현실적인 지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해온 관계들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관계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 질문에 솔직해지는 것, 그게 오래된 친구가 주는 가장 큰 숙제다. 오래된 친구 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다. 바로 한쪽의 삶이 크게 변하는 시점이다. 이직이나 창업, 결혼이나 이혼, 큰 성공이나 큰 실패. 이런 변곡점에서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오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세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 오래된 친구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 이야기가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남자가 있었다. 20대부터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그게 되겠냐? 괜히 안정적인 거 버리고 실패하면 어쩌려고 라는 말이 많았다. 그래도 그는 밀어붙였고 몇 년 만에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는 말들이 들어왔다. 그는 처음에는 반갑게 반응했다.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패턴이 보였다. 대부분의 만남에서 결국 부탁이 나왔다. 아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 같이 일해볼 수 없냐. 투자를 좀 해달라.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던 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한 것도 단순히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세월을 함께했다는 것과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물론 모든 오래된 친구가 이런 건 아니다. 진짜로 오래됐으면서도 진심인 관계도 분명히 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냈어도 늘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득실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는 삶의 큰 자산이다. 문제는 그런 관계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관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진짜 위험한 건 그 착각이다. 그 착각이 나를 해로운 관계 안에 머물게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를 차단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 친구를 사귀는 걸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어색해한다. 어차피 오래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 오래된 친구들이 지금의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면 나는 지쳐가면서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는 이중 손해를 보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시기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20대에 만난 친구들과 30대에 만난 친구들, 40대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 다른 결을 가진다. 각 시기에 나와 공명하는 관계들이 있고 그 관계들이 그 시기에 나를 만들어간다. 그러니 지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정작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만들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진다. 오래된 관계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서로의 나쁜 습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이 어울리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나눠온 그룹이 있다고 해보자. 그 안에서는 그게 대화 방식이 된다. 누가 힘들다면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같이 투덜거리는 식으로. 그런데 이런 방식에 오래 익숙해지면 삶을 건설적으로 바라보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 만날 때마다 불평을 나누고 헤어지면서 뭔가 해소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경험이 반복된다. 이걸 우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함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과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사이라는 건 다르다. 또 다른 이야기다. 40살 무렵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20대 때부터 이어온 친구 무리가 있었다. 다들 비슷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평범한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자격증을 따고 새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이 나이에 공부가 돼. 그냥 지금 하던 거 해. 굳이 힘들게 왜라는 말들. 처음에는 그 말들이 신경 쓰였다. 그리고 잠깐 망설였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공부를 시작했다. 1년 가까이 힘들게 준비해서 자격증을 땄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서로 공유하는 주제가 달라졌고 그녀가 새 일로 바쁘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녀도 걱정이 됐다.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지는 건 아닌가 하고.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친구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에게 어울리는 관계들로 공간이 채워졌다고. 그리고 그 오래된 친구들 중 일부는 여전히 가끔 연락하며 지낸다. 다만 예전처럼 서로를 붙잡고 있지 않을 뿐이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시간이 길다는 건 관계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조건이 전부가 돼버리면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한다. 과거의 관계들에 붙들려 지금을 소비하게 된다. 오래된 친구를 곁에 두는 것과 오래된 관계에 갇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전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후자는 삶을 가두는 울타리가 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는가? 아니면 그냥 예전의 나로 돌아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가? 그 감각이 지금 내 관계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말해준다. 오래된 친구는 소중하다.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계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살아있는 관계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고 상대가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란다. 그게 시간이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관계의 질이다.